고등법 두 번째, 자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 자음이란 무엇이냐?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발음 기관이 어딘데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표 보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중학교 때 이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음표라고요. 자음 체계표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음 하나하나를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의 설명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들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음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조음 위치가 뭐냐면 지을 조자 소리 음자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아까 자음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즉 조음 위치는 장애를 받는 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발음 기관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대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딘가에서 장애를 받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입술입니다. 입술. 즉 공기가 이렇게 가다가 입술에서 한번 탁 걸린다고요. 장애를 입는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자음표에 입술에서 공기가 장애를 받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입술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윗니예요. 윗니. 근데 이빨은 잇몸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언저리를 전부 다 윗잇몸 혹은 윗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자, 이게 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한번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막히냐면 혀가 이렇게 있다가 윗니 뒷부분을 이렇게 딱 막아요. 그 순간에 공기가 장애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윗잇몸 소리 혹은 이 치자를 써서 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혀끝이 부딪힌다 그래서 혀끝 소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한번 또 장애를 입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윗니 위로 이렇게 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럼 우들투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센입천장입니다. 센입천장. 그래서 여기에서 자음이 소리가 난다 그래서 센입천장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자어로 경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혀를 최대한 이렇게 말아서 뒷부분을 한번 긁어보세요. 그럼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 여기인데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여린 입천장. 한자어로 연구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공기의 흐름이 한번 장애를 받고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자음표로 갑니다. 이제 조음 위치 설명을 했어요. 이제 뭐 하겠습니까? 조음 방법을 설명한다고요. 똑같이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뭐? 이제는 방법입니다. 방법에는요, 크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파열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 공기의 흐름을 한번 쫙 막아요. 막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발음 기관은 근육 조직이라서 풍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풍선 후 이렇게 불면 점점 커지죠. 똑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불면 어떻게 되죠? 빵 터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트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파열음, 깨트릴 파자군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음 되어 있습니다. 마찰음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공기의 흐름을 똑같이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파열음은 막았다가 뻥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막지를 않고요. 공기의 통로를 좁혀버려요. 좁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창 가던 공기가 서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음기관 벽면에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 마찰이 일어나서 어떠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파찰음 있어요. 파찰음. 자, 여러분들. 자, 파찰 이렇죠.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파는 파열음의 파, 찰은 마찰음의 찰 이렇게 된다고요. 즉
파열음적 성격과 마찰음적 성격을 모두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파열음적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파열은 빵 터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터트리지 않고 살짝 통로를 열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가려고 공기가 이렇게 가다가 마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적 성격과 마찰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입니다. 비는 코비자예요. 공기의 흐름이 코를 통해서 가면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음은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 딱 막혀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유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파열음과 파찰음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소리의 색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기의 소리가 예사소리, 이것보다 강하게 내면 된소리, 예사소리를 아주 거칠게 내면 거센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소리의 색이. 그런데 파열음,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은요 예산소리와 된소리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되어 있죠. 울림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발음기관을 울리고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은 대부분 다 발음기관을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음 중에 특이하게 울림소리, 발음기관을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음 4개거든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음표상의 용어들을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자음 하나하나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브 해보세요. 브 그러면 입술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브 하는 순간 닫혔다가 열리죠. 닫히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한번 막히게 되고요. 막았던 공기를 빵 하면서 파열시키죠. 그러면 비읍은 입술에서 소리 나면서 파열의 방법으로 발음되는 자음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예사소리니까 이걸 강하게 발음하면 쌍비읍입니다. 삐읍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쌍비읍이요. 그 다음에 비읍을 거칠게 발음하면 피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 발음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소리가 나고요. 무 하는 순간 여기가 울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거 수업할 때 자 막아봐 뭐 해봐 진동 오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거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입술 소리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윗 잇몸 소리입니다. 드 해보세요. 드 혀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한지 보세요. 자, 이게 윗니고 윗 잇몸이고요. 혀입니다. 드 하는 순간 이 혀끝이 이쯤을 찍을 거예요. 딱 막는다고요. 그럼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된다? 막힌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요. 그러면 디귿은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귿을 강하게 발음하면 쌍디귿, 뜨 아니에요, 뜨. 그 다음에 디귿을 거칠게 발음하면 티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똑같이 스 해보세요. 스. 그러면 혀가 얘랑 비슷한 위치로 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하게 발음하면 스, 쌍시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 해보세요. 느도 똑같이 윗니 뒷부분을 이렇게 혀가 닿을 겁니다. 그때 공기 흐름이 막힌다는 거죠. 느 하는 순간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발음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언저리쯤에 혀끝을 윗니와 윗 잇몸 언저리쯤에 딱 꽂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해보세요. 좀 비움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옆으로 막 흘러요. 그래서 여기가 가려울 거예요. 공기가 옆으로 흘러나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을이 유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조금 전에 한자어로 경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즈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혀가 이 두 가지는 보통
막히거나 혀가 윗니 쪽으로 가죠. 얘는요, 우둘투둘한 부분 아까 기억합니까? 생입천장. 그쪽으로 혀가 이렇게 있다가 휙 올라가면서 닿는 거예요. 그러면 생입천상 소리, 예사 소리, 지읒 이렇게 되죠. 이걸 강하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쌍지읒, 쯔쯔 이렇게 되죠. 이걸 거칠게 발음하면 치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린 입천장은 어디였습니까? 이 뒷부분이라고요. 부들부들한 부분.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는데 여기까지는 혀가 앞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혀가 이렇게 있다가 뒤로 향해요. 그런데 뒤로 향하는데 여린 입천장에 가 닿는 것이 아니고 가 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해서요. 그 하면 혀가 이렇게 될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사소리니까 강하게 발음하면 쌍기역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칠게 발음하면 키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발음해서요. 똑같이 혀가 이렇게 뒤로 가려는 형향, 여린 입천장으로 가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목청소리입니다. 목청소리가 어딥니까? 목구멍 소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면은 그림이 사라졌네요. 하면 공기가 목청에서 마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가렵고 이럴 겁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자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자음만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파열음과 비음이 만났다.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파열음이 뭐였더라? 비읍, 디귿, 기역, 비음, 미음, 니은, 이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자음체계 살펴봤습니다.